다음에 146페이지 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동산 물권 변동. 이게 부동산 물권 변동 배웠잖아요. 이제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을 물권 변동한다. 물권 변동한다. 이것도 법률 행위로 하느냐, 법률 규정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동산이니까 공시 방법이 보여주는 방법이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인도를 점유 이전이라고 합니다. 점유 이전을 통해서 보여주라 이거지. 등기로 보여주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는 인도 방법이 있어요. 인도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현실 인도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팔았어. 그럼 매매하고 가서 가져오는 거야. 이게 현실 인도죠. 그 다음에 인도 방법에 간인도라는 방법이, 간인도는 빌려 타다가 매수하는 경우. 내가 친구한테 자전거 빌려 탔어요. 점유는 지금 지금 빌리 탄 사람이 있죠, 점유는. 내가 자전거를 빌려 탔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자전거 필요 없대. 내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팔아라 하니까 이 멍청한 놈이 현실인도 받는다고 갖다 주고 다시 현실인도 받을 필요 없죠. 그죠? 그냥 그래 내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지. 응, 돈 좀 끝나죠. 이 간인도야. 빌려 타다가 사버리는 경우. 됐다 하면 되잖아. 갖다 주고 갖고 올 필요 없잖아요. 그게 간인도 받는 거야. 의사표시로 점유를 하고 있잖아.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간인도라 그래요. 렌탈하고 같은 네? 렌탈. 렌탈이 그 빌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점유계정입니다. 점유계정은 용어예요, 용어. 이게 판 사람이 팔았어요, 판 사람이 빌렸어. 자, 자전거를 팔았어. 그러면 넘겨줘야죠. 넘겨주네. 내가 파는데 한 달간 빌려 타자 이게. 내가 한 달간 타고 줄 테니까. 그러면 원래는 현실인도 해줘야죠. 근데는 팔고서는 그대로 빌려 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 소유자가 아니죠.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빌려 타는 거죠. 점유를 이렇게 갖다 주고 다시 계정한다. 그래서 점유계정이라고. 용어. 한 사람이 다시 빌려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주인이. 이건 점유계정이라고. 그 다음에 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법. 그 맡긴 물건을 파는 경우. 자전거 고장나서 자전거 수리상에 맡겨놨죠. 근데 친구가 자전거가 팔아라 해. 그래, 팔어? 그럼 내가 팔을게. 네 대신 가져가. 그리고는 내가 받을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반환 청구권. 수리비 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야. 네가 가져가. 그리고는 수리상한테 전화하는 거야. 누가 오면 돈 주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 용어. 현실인도 방법에 4가지 방법입니다. 가서 가져오는 방법. 내가 빌려 타다가 그대로 내 걸로 만드는 방법. 팔고서 다시 내가 점유하는 방법. 그죠? 맡긴 물건은 파는 방법. 이런 4가지 방법이 있다.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자로부터 취득. 동그라미 1번. 동사나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가 인도죠. 법률행위가 물권행위 인도함으로 소유력이 생기는데 인도 방법에 기억의 현실인도 간인도 보세요. 간인도 니은 간인도란
매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어. 빌려 타는 거죠. 네?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디귿 보세요. 점유계정입니다. 점유계정. 점유계정이라는 양도인이 동산을 양도하면서 팔면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것을 말하죠. 니을, 목적물 반환 청구는 양도입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란 권리자가 제3자에 갖고 있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 오른쪽에 개념이니까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동산의 선의 취득 249조가 있어요. 선의 취득. 자, 요거는 근거 조문 한번 보세요. 240 이거 옛날에는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선의 취득 거의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의 선의 취득 제도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전거가 있어.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를 을한테 빌려줬어요. 현재 이 사람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어요. 원래는 갑 건데 자전거를 갑이 을한테 빌려줬어. 빌려줬어요. 근데 빌려준 자전거를 이 사람이 팔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팔아먹었어. 거래 행위를 했어. 매매를 했어. 증여를 했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무권리자죠. 무권리자. 팔 수 없는 무권리자야. 무권리자가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이 사람이 이 매매 시에 평온이라는 것은 폭력을 쓰지 않고 이 말입니다. 공연이라는 건 뭐냐면 공연은 은밀하지 않게 떳떳하게 말이야. 은밀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이가 모르죠. 무권리자라는 사람을 모르고 샀어. 그리고 무과실이요.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거래 매매했을 때 이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은밀하지 않게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요게 이제 선의 취득이라 그래요. 모르고 취득한 거예요. 선의 취득. 이해가죠? 이게 이제 선의 취득이다. 동산입니다. 동산. 그 동산이야. 그래 동산의 경우는 모르고 취득하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완전히 소유권 취득. 근데 부동산은 선취득이 안 돼요. 이게 부동산이라면은 자 무권리자한테 샀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믿고 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 해요. 근데 동산에는 이렇게 선의 취득 인정합니다. 이게 선의 취득제도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 자, 뭐 간단하게 보면 자, 이 경우에 이게 자전거야 되니까 동산이어야 되겠죠. 객체가 동산이어야 돼요. 동산. 그런데 이 부동산은 안 돼요.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안 돼요.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미분리 과실이라든가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명인 농작물이라든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동산이 안 되고 부동산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준하는 명인 방법을 갖춘 뭐 미분리 과실이라든가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이거는 명인 방법을 갖춘 부동산으로 취급되니 선의 취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동산이라도 항공기 동산이죠. 그러나 가격이 부동산보다 엄청 크잖아. 큰 선박, 그죠?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준부동산 같은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도 뭐 몇백억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손해 취득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나 등록 그런 것들은 등기나 등록돼요.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기라든가 중기라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가, 물론 더 깊게 들어간다면 10톤 이하는 됩니다만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편, 히로뽕 있잖아. 이런 걸 내가 손해 취득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제품 같은 거, 금제품은 예를 들어서 아편이라든가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권리자야 돼요. 무권리자. 그리고 이 사람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점유는 좀 이따 이제 점유권에서 배우는데,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자든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자든, 자, 직접 점유를 하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간접 점유를 하든 상관없어요. 간접 점유하면 상관없어요. 점유라고 있어야 돼요. 무권리자야 되고. 거래행위여야 돼. 거래행위인데 이 거래행위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거래행위가 예를 들어서 경매가 거래행위냐? 경매도 거래행위겠죠? 경매도 거래행위입니다. 그죠? 상속은 거래행위가 아니죠? 상속은 법률 규정으로 가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행위가 아닌 상속 같은 것은 거래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평원공연 선의 무과실인데, 이 평원공연 선의까지는 추정이 돼요. 추정이 나중에 197조에 추정이 되니까 결국 누가 증거를 대야 되냐, 이 두 사람 뭐 이렇게 싸우겠죠. 싸울 때 평원공연 선의까지는 병이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그 다음에 입증할 필요가 없어. 갑이, 강폭, 그 다음에 은비, 악의를 입증해서 가져가야 돼요.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그래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병 스스로 입증 증거를 대라.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거고, 즉시 취득하는데 이 취득은 처음부터 취득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원시 취득이다. 자,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하고, 뭐 시험 문제 자주 거의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 이쪽에. 자, 선의 취득입니다. 동산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라도 그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양수해서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는 제도로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됩니다. 공신력은 믿는 사람 보호하는 원칙이요. 그런데 부동산은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저당권은 선의 취득 대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양도인은 무권리자로서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 니은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유효한 거래. 그 밑에 판례 보세요. 경매로 손해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경매로 간단하게 보세요. 넘기세요. 양수인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됩니다. 양수인은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됩니다. 평온, 공연, 선의는 나중에 추정됩니다.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다만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양수인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인도받을 것. 선의 취득의 효과 보세요. 인도받을 선의 취득의 효과. 양수인은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품 및 유실물의 특례는 지금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물건의 소멸입니다. 물건의 옛날 같으면 못 살 때는 이건 뭐 가서 손해 취득하고 뭐 서로 소송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건 뭐 지금은 우리는 조문하고 판례가 많은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동산 이렇게 했다고 이 사람이 내 거다 네 거다 막 소송이 가겠어요? 소송 거의 없어요. 소송 거의 없으니까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150페이지에 물건은 소멸입니다. 물건은 소멸. 물건은 소멸. 아, 목적물이 멸실한다. 이 집이 무너져 버렸어. 소유권 날아가죠? 넘어가 되고. 소멸시효.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은 내가 돈 받을 채권이 있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채권은. 근데 자, 물권은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야.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요놈들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려요. 소유권이나 나머지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 교재 보시면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급에서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채권 동그라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채권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나중에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이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위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매매를 했으니 소유권 넘겨라.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은 물건을, 자, 소유권 이 사람이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죠. 등기까지 한다면 물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권이 넘어오기 전에 매매를 했으니 채권행위단 말이에요. 계약만 하면 되니까. 소유권 넘겨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청구죠. 채권이에요. 채권이야. 그러면 채권은 즉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안에 행사해야 돼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야. 채권. 아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채권과 소유권 이유의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시효로 적용됩니다. 근데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재단권은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저당권 보세요. 저당권은 돈 구워준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이제 저당권 살아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권의 포기다. 물권의 포기하면 내 소유권 포기하면 되죠. 그럼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그래서 물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밑줄이니까 포기할 때도 등기해야 되겠죠. 법률행위니까. 자, 혼동입니다. 혼동이 좀 설명해야 돼요. 혼동. 혼동이라는 거는, 자, 혼동이죠. 혼동이라는 것은 헷갈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혼동은, 자, 봅시다. 혼동은 이런 게 혼동이요. 191조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어. 이 토지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상권자야. 남의 토지를 빌렸어요. 근데 이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사는 거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지상권자가 빌려 쓰다가 그냥 토지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이 한 사람의 귀소가죠? 그죠? 그러면 지상권은 필요가 없잖아. 소유권 냈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야.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거야. 등기 없이 소멸을 드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한 물권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 제한 물권은 등기 없이 소멸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전세권, 지상권도 되고 전세권 상관없어요. 전세권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권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병한테 돈을 꾸고 저당권 설정해놨어요. 저당권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그런데 전세권자가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원칙적으로 요 저당권자가 없다면 전세권은 소멸하죠. 이게 없으면. 근데 이게 꽉 잡고 있잖아, 저당권자가. 저당권자가 꽉 잡고 있으면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자, 이 뒤에 아무도 없어. 이 뒤에 아무도 없으면 소멸해요. 근데 뒤에 제3자가 그 권리를 꽉 잡고 있을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요거죠. 또 하나,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다 합시다.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당 가지고 있는데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럼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그냥 소멸하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혼동으로. 근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이 앉아요. 1번 저당권.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그 토지에 2순위 저당권이야. 2번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가 있어. 2순위 저당권자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약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살 때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때, 이 사람이 소유권 땅을 살 때는 요 저당권을 말소한 상태에서 사겠죠. 근데 다른 약정이 없다고 봅시다. 그런 약정이 없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봅시다.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 근데 이번 2순위 저당권이 소멸시키는 약정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취득할 때 1번 저당권이 소멸해 버린다면은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겠죠? 순위 승진하겠죠? 그러면 자기 토지의 2번 저당권은 지금 2번 1순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거는 못 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1번 저당권이 있을 때 2번 저당권이 있고 소유권 취득가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 1번 저당권은 1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이 사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1번 저당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2순위가 치고 올라오니까. 이해가죠? 근데 역으로 이렇게 했을 때 2순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면 이건 원래 감안하고 샀으니까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이 사람이 살 때는 혼동으로 소멸해요. 자, 이런 것들은 혼동이야. 자,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에 물권은 혼동입니다. 혼동은 물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이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기억.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물권인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필요 없으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죠. 니은 보세요. 니은을 시험에 잘 나오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선순위 1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죠.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므로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건 소멸하겠죠. 후순위 저당 혼동은 소멸합니다. 니을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요. 저당권자가 꽉 잡고 있죠. 지상권을. 그런데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자가 꽉 잡고 있죠. 누군가 꽉 잡고 있죠. 그러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가죠? 누군가가 꽉 잡고 있으면 그잖아요. 가족이 있다. 그러면 혼자 같으면
뭐 행동을 자유스럽게 하는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 못 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아요. 그리고 쭉 못하면 이응 보세요. 이응. 점유권과 강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 점유권은 왜? 병존하잖아요. 광업권은 금을 캘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나무 땅을 금을 캘 수 있는 권리의 광업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광업권자가 그 산을 샀을 때라도 광업권은 소멸하지 않죠. 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혼동이 뭐라는 거 아셨으면 되고 넘겨보세요. 점유권으로 갑니다. 점유권. 자, 점유권이 별거가 아니지만 점유권이 또 할 게 또 많아요. 점유권. 자, 봅시다. 점유는 물건에 관한 거래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돼요. 사실상 지배하고 플러스 뭐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 이거 사실상 지배. 아까 사실상 지배가 판례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토지가 있어. 근데 이 토지를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건물 소유자예요. 근데 이 건물 소유자가 그 집에서 살지 않고 서울에 산다, 지방에 산다 했을 때 건물 소유자는 그 집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그 집에서 내 집인데 그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토지, 건물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점유권은 본권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본권은 점유권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본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소유권도 본권이잖아요. 그러면 도둑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다. 자전거라고 합시다. 자전거. 그러면 자전거를 도둑질한 놈이요. 그러면 이게 점유권은 자, 본권. 예를 들어 소유권이 있느냐 따져보자고요.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어 없어?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피해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도둑놈한테 있으니까. 근데 도둑놈한테는 소유권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피해자는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알겠죠? 뭐 간단해요. 그래서 그 점유권입니다. 거기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은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밑줄이고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양가로 2번 점유권과 본권이 있죠. 그래서 점유권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로서 점유할 권리인 본권과는 구별됩니다. 소유자나 임차인 지상권 또는 전세권자가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 이외에 그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인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을 본권이라고 합니다. 도둑놈은 점유권은 인정되는데 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점유권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합니다. 자, 고개 들어보.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지금 이게 점유권이 이게 관념화되어 있다 그래요. 시골에서 대학 보내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아들놈이 서울에서 성공을 했어. 그러면 서울에서 성공했으니까 아버지 생일 때 롤렉스 뭐 비싼 뭐 1,000만 원짜리 하나 사줬어. 시계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랑이죠. 시계, 막 금딱지 시계를 딱 저거 시골에서 막 농사질 때 이러고 돌아다니. 잘 있었는 거 이러고 돌아.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리고 딱 이렇게 딱 팔 걷고, 그렇지? 이러고 돌아다. 이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죽어버리면. 시신은 물건이야. 시신은 물건이요. 죽어버리면 권리 능력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차고 있는 시계가 서울에 있는 자식에게 점유권이 상속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아들은 지금 시어머니가 전화하잖아,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야 아그야 네가 아버지가 그래서 울죠. 그러면 또 며느리는 뭐 직장에 있는 아들한테 여보 아버님이 흑흑흑 하잖아. 그러면 놀래서 버스 타고 혹시 차 타고 내려오죠? 예? 그럼 내려오는 아버지 돌아가신 순간 그 시계의 점유권이 상속돼 버린다는 거야. 관념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간접 점유 개념이 나와요. 간접 점유 개념은 이거는 간접 점유라는 개념을 잡읍시다. 간접의 점유 반대는 뭐죠? 직접 점유겠죠? 직접 점유. 이거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토지 건물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 집을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 그러면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어. 임대인이 있어. 그러면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직접 점유하고 있죠.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죠. 그럼 집주인인 임대인은 사실 점유하지 않고 있잖아. 그죠? 사실상은. 그런데 임차인의 직접 점유를 임대차라는 점유 매개 관계로 인해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라고 그래요. 간접 점유. 관념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간접 점유. 이 사람도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 있어. 점유권 있으니까 아까 침해됐을 때 점유보호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간접 점유자가 이게 누군가가 침해했을 때는 가서 뺏고 나가라는 것은 직접 점유자가 해야 돼. 이것을 자력구제권이라고 그래. 자력구제권. 자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뺏고 나가라 하는 것은 직접 점유자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아까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스스로 뺏을 수 있는 자력구제권은 없다 그래요. 자력구제권은 직접 점유자예요. 근데 이것과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점유보조자 개념이 나옵니다. 좀 이따 점유보조자는 누구냐면 그 사장이 있고 점원이 있겠죠. 점원이 점유보조자, 공장 회사의 사장이 있고 직원이 점유보조자, 집의 안주인 지금 뭐 집주인이 있고 가정부가 있어. 점유보조자. 이해가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있고 출납계원, 은행 창구 다 점유보조자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갑을 있는데 이게 상점 사장이야. 상점 점원이야. 상점 점원. 그러면 점원은 점유보조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이 없어. 점유권은 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사장한테. 그래서 점유보조자인 점원은 점유권이 없어. 점유권이 없으니 야 내놔라고 점유보호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뺏을 수 있는 자력구제권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원이 지금 상점을 지키고 있어요.
도둑놈도 사실 깜빵 왔다 갔다 하니까 법적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큰 잠바를 입고 와서 막 거기다 밑에 고물 딱 계속 넣어요. 뭐 넣고 딱 계산을 껌 하나 딱 계산을. 껌 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거 안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뭐라고 야 너 점원이지 그런 거예요. 점원이지 맞는데요. 엄마 점원은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반환 청구 안 돼 이놈아. 너그 사장이 청구해야 돼. 도둑놈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사장한테 막 전화 오고 막 그랬죠. 그 사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법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아이 그건 맞지만요. 나는 스스로 뺏을 수 있거든요. 내놓으세요라고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르죠.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지만 자력 구제권 없어. 뺏을 수는 없어요 스스로. 근데 점유 보조자는 보호 청구는 없지만 자력 구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간단하니까 보세요. 간접 점유입니다. 양가로 1번 밑에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을 통해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되는데 자력구제권 스스로 뺏을 수 있는 권리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에 점유 보조자입니다. 양가로 1번. 자, 종업원, 가정부 등은 점유 보조자로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60년대 판례는 처도 점유 보조자로 봤어요. 처. 지금은 이제 여자가 힘이 세니까. 양가로 2번 보세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대방도 되지 않죠.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아까 고개 들어보세요. 지금 뭐냐면 점유 보조자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소유권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전거를 이가 있었는데 도둑놈이 도둑질해 갔어. 자전거를 잊어버린 거야. 근데 우연찮게 자전거가 꼭 필요해서 갔어요. 자전거 중고상에 갔더니 중고상에 내 자전거가 있는 거야. 내가 표시를 해놨거든. 살짝.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중고상 그 상점 주인이 도둑놈이고 자기는 일하러 돌아다녀. 몽켜 나갔고. 그리고 그게 알바생을 하나 놓고 자전거를 팔고 있었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자전거를 발견했어. 그럼 나는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에 기해서 그 점원한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이거 자전거 내 거니까 내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원은 점유 보조자잖아. 점유 보조자니까 아까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는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죠. 213조에 소유권 아까 배웠죠.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반환 청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며.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한 자가 아니죠. 근데 점유 보조자인 점원한테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요. 아니 점원이 내 거 아니요. 주인한테 하세요 그러겠지. 그죠?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안 들어오면 피고가 안 되는 거야. 또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이 건물을 주식회사 쌍용 주식회사한테 임대차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차임을 안 주는 거야. 3번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상임법에 대해서 적용된다면 3번 차임을 안 주면 나가라 할 수 있거든. 안 나가고 있어. 안 나가고 있으면 소송을 해야 되겠죠. 소송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쌍용 주식회사 그 사무실에 직원 3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직원을 상대로 야, 너 끝났으니까
나가줘 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직원은 점유 보조자야. 직원을 점유 보조자야. 그 쌍용 주식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점유 주니까. 알겠죠? 그런 얘기요. 그러나 양가로 3번. 자, 그러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처는 점유 보조자 공동 점유자다. 옛날엔 처를 점유 보조자로 봤어요. 보조자로 봤어요. 이게 어떤 판례냐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갔는데 그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로 이거 그 집에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비닐하우스 거기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숙식도 하고. 아니 내 땅에 그냥 무단으로 이 사람들이 시아버지 처 그다음에 그 처 남편 오고 지금 내 집을 점유하고 있고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남편은 지금 아무리 어디 가서 뭐 밖에서 일하는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토지 주인이 처를 상대로 야 내 토지 소유권이니까 야 그 비닐 다 걷어내고 토지 내놔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죠? 그리고 처는 나는 몰라요라고. 그럼 맨날 판례하고 나는 처는 점유 보조자니까 우리 남편이나 시아버지를 상대로 해야지 왜 내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야 당신 처도 공동점유자예요. 공동점유자니까 당신도 점유한 자니까 야 반환해줘. 이렇게 돼요. 아셨죠? 양도, 태양 조금 쉬었다 합시다.